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19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소리로 보는 뉴스 하나.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68명 선발 3월 11일부터 17일 온라인 원서 접수. 둘. 법원, 법무부 발달장애인 수용자 처우 매뉴얼 공개해야. 매뉴얼 공개 시 수용자가 매뉴얼 어떤 부분 이용해 교정 업무 수행에 장애 일으킬 우려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하고 있지 않아. 셋. 행안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 교통체계 강화 추진. 보행신호 자동 연장, 음성 안내 보조장치 확충 및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확대 등. 넷.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장애인위원회 출범식. 다섯. 공연, 다운증후군 켈리의 낯설지만 솔직한 로맨스 젤리피쉬 3월 18일부터 4월 13일 모두 예술극장에서. 행정, 전산, 농업 등 분야에서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을 68명 선발합니다. 인사혁신처는 2월 14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 경쟁 채용시험 시행 계획을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공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교육부 등 1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15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직급의 중증장애인을 채용합니다. 직급별로 7급 2명, 8급 4명, 9급 56명, 연구사 5명, 전문 경력관 1명을 선발합니다. 최종 합격자는 우편물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예산 회계 계약 업무, 유전자 분석 관련 업무 등 중증장애인 근무에 적합한 직위에 배치됩니다. 응시 자격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선발 단위별로 정해진 자격증과 경력, 학위 등의 요건 중 한 개라도 충족하면 됩니다. 원서는 3월 11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4월 서류 전형, 5월 21일부터 22일 면접시험을 거쳐 7월 1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선발 단위별 세부 응시 자격 요건, 원서 접수 방법, 시험 일정, 편의 지원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 국가고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은 상대적으로 고용 여건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난 2008년 도입됐습니다. 2008년 18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누적 선발 인원은 총 480명이며 지난해 기준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총 1,200명입니다. 인사처는 중증장애인 응시자의 수험 환경 개선을 위해 사전에 편의 제공 신청을 받아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서 접수 시 희망자에게 가족, 친구 등 예비 연락처를 받아 시험 단계별로 필요한 시험 정보와 유의사항 등을 안내합니다. 면접에서는 장애 특성에 맞춰 인공와우 등 보조기기 착용, 필담 면접 등 다양한 편의가 지원되며 별도의 특별상황 전담 대응 조직팀을 구성해 응시자 불편 사항을 사전 예방하고 있습니다. 서류 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방식도 기존 등기 우편 방식 외에 온라인 제출 방식을 병행해 개인 상황에 맞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임용 이후에도 높낮이 조절 탁자 등 보조공학기기와 휠체어 이동 지원 등 근로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공직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손무조 인재채용국장은 중증장애인이 공직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직위를 계속 발굴하고 불편함 없이 공정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맞춤형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많은 수험생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부의 발달장애인 수용자 처우 매뉴얼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2월 7일 판결했습니다. 앞서 손영현 국선전담 변호사는 교정시설에 수용된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징벌방에 수용되거나 타인의 요구대로 진술한 것이 의심되는 사례를 목격하고 매뉴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지난해 1월 법무부가 거부했습니다. 손 변호사는 발달장애 지원법과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한 매뉴얼이라며 법무부가 각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한 공익적인 정보에 해당하며 공개를 통해 수용자와 가족들의 알 권리 보장, 교정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 보호되는 공익이 상당히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매뉴얼이 발달장애인 수용자 선별 분류, 수용동 운영 관리, 규율 위반 조사 방법 전략 등을 담고 있다며 공개할 경우 수용자들이 자신에 관한 교정 방법 등을 사전에 알게 돼
매뉴얼의 틈을 찾아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절차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교정 업무 수행의 효율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발달장애인 지원법과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의 내용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교정 업무 수행에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며 법무부는 막연히 주장할 뿐 수용자가 어떤 부분을 이용해 교정 업무 수행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수용자는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어 교정시설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거나 절차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더라도 문제 삼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관계 규정에 정해진 절차와 수용자의 권리가 교정시설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발달장애인 수용자 처우 매뉴얼을 비공개함으로써 얻는 업무 수행의 효율성 등의 이익보다 해당 매뉴얼을 공개함으로써 발달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교정 업무 수행의 투명성 확보, 발달장애인 수용자와 그 가족의 알 권리 보장 등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점에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인들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보행신호 자동 연장과 보행신호 음성 안내 보조 장치가 확충됩니다. 또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이 확대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와 유지 관리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익증진 실행계획을 통해 노인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체계를 강화한다고 2월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적극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행안부는 노인들의 걸음걸이가 일반인보다 느리다는 점을 들어 보행신호 내에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보행자를 감지해 신호시간을 자동 연장하도록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횡단보도 자동 연장은 최대 10초입니다. 또 보행 공간이 없고 차량 주행 속도가 높은 국도나 지방도로에는 보도를 설치하는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안정적인 운전을 위해 페달 5조작 방지장치 기준을 마련하는 등 75세 이상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과정에 운전능력 객관적 평가 시스템을 시범 도입키로 했습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어린이 보도를 신설하고 차량용 방호 울타리 및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152억 원입니다. 한편 행안부는 보행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심지 환경 개선 등을 고려해 생활권 보행 환경 사업을 추진하는 등 드라이브스루와 같은 차량 진출입 보도는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 배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이면도로 중 위험도가 높은 지역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고 인도로 차량이 돌진할 것이 우려되는 구역은 차량용 방호 울타리 설치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만들 예정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보행자 사망사고는 여전히 높다며 교통약자를 비롯해 전 국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1월 15일 인천시당 세미나실에서 장애인위원회 출범식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고남석 인천시당 위원장, 서미화 전국장애인위원장, 허종식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당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고남석 위원장은 장애인 인권과 복지는 사회 수준의 척도라며 장애인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순종 인천시당 장애인위원장은 10만 장애인 당원 가입을 목표로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후 진행된 2025 장애인위원회 사업제안 발표에서는 다가올 선거 대비 장애인 지도자 양성을 위한 정치 아카데미 교육, 장애인 전진대회, 장애인 정책 간담회, 장애인권 토론회, 워크숍, 보궐선거 지원 등 장애인위원회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다운증후군이 있는 여성 청년의 사랑 이야기를 무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작품 개발 쇼케이스를 통해 국내 관객의 개발 과정을 선보였던 연극 젤리피쉬가 3월 18일부터 4월 13일 모두 예술극장에서 초연됩니다. 영국 극작가 벤 웨더릴의 원작을 국내 무대로 옮긴 이 작품은 다운증후군이 있는 27세 주인공 켈리의 사랑과
자립 과정을 깊이 있고 유쾌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장애를 극복 또는 동정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장애를 지닌 인물이 가족과 사회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개척해 나가는가에 주목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인간관계가 빚어내는 갈등과 화해, 성장의 순간을 유머와 따뜻한 감성으로 풀어내 사랑과 섹슈얼리티, 그리고 개인의 권리에 대한 솔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독특한 시선은 해외 공연계와 언론으로부터 정서적 공감대와 동시에 도전적인 화두를 제시하는 작품으로 호평받았으며 국내 관객들에게도 신선한 충격과 깊은 울림을 안겨주었습니다. 젤리피쉬는 신경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다운 증후군이 있는 켈리와 해변가 아케이드 직원 닐의 사랑, 또 이를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켈리의 어머니 아그네스 등 주요 인물 간의 관계는 이들의 배경과 바람이 서로 충돌하고 다시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생생히 드러납니다. 원작자인 벤 웨더릴은 무대에서 장애인이 살아가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되 모든 인물이 각자의 서사를 통해 함께 공감하고 웃을 수 있는 드라마를 만들고 싶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작품 개발 쇼케이스는 장애, 비장애 예술인이 함께 참여하는 제작 과정을 공개해 주목받았습니다. 감각 워크숍, 인지학습 훈련을 비롯해 안전하고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셀프케어 매뉴얼 작성 등 새로운 공연 메커니즘을 세심하게 구축해 나가는 모습을 실현 형태로 관객과 공유했습니다. 이번 초연 무대에는 무용수 출신으로 특유의 활기와 섬세함을 겸비한 배우 백지윤이 켈리를, 아그네스로 유명한 정수연이 딸을 보살피면서도 스스로의 불안과 갈등을 안고 있는 켈리의 어머니를, 김바다와 이휘종이 다정하면서도 속 깊은 닐을, 극의 맛을 더해주는 감초 도미닉을 김범진이 연기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지난해 쇼케이스 당시 제안된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해 음성해설, 수어 통역, 한글 자막, 터치 투어 등 관객 친화적인 접근성을 강화합니다. 2월 18일 모두예술극장 누리집과 인터파크에서 1차 티켓 예매가 시작됩니다. 공연 문의는 전화 02-760-9764로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소리로 보는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